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육가공업자에 관한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 어그리컬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2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그리컬처 이퀴프먼트라고 이제 구글에서 쳤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나와요. 그 이제 중장비죠. 이제 농기계인데 농기계가 꽤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같은 도로에서 이런 그 농기계들이 지나다니거든요. 그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비행기가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이제 비행기로 이제 약을 뿌리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제가 그 시골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농기계들을 좀 이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들, 그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인적 자본 계획, 훈련, 유치 및 유지를 위한 부분의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인력을 준비를 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기술 수준에 대한 미래의 필요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기술 개발을 위한 부문별 전략 개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를 좋은 직업 선택으로 홍보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술 수준에 걸쳐 글로벌 노동력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이민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제 현대화 시켜야 된다. 조금 이제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2017년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의 그 이민 정책으로는 그 막대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농업 분야의 그 이민 프로그램이.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즉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기를 이쪽에서 제안을 하는지, 그 이제 LMIA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생산자는 필요할 때 노동자를 얻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LMIA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무리 빨리 나와도 몇 주가 걸려요. 그리고 이제 지연되게끔 되면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시즌으로 진행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에 필요한데 그 미리미리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 그 한 몇 달 전에 그걸 예측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번 연도에 뭐 농사가 잘 될지 어떨지 날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날씨가 좀 불규칙해요. 그 이것도 뭐 제 분야가 아니라서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LMIA는 조금 이제 그 시간차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주는 농장 검사 과정에 대한 이해와 예고되지 않은 검사와 관련된 권한의 범위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 해서. 그래서 LMI에 대한 그 저기 뭐냐 그 조건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캐나다에 있을 때도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LMIA를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집에 돌아갈 위험도 증가를 한다라고 하죠. 정책 지침, 그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내내 영구적인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영주권자를 구하고자 하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몇 가지 연방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급 및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옵션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국가의 파일럿 처리를 실행하는,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아니고, 이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파일럿. 그 이건 애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AIPP죠. AIPP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IPP랑 이제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럼 뭐 발표가 돼봐야지 아는 거니까. 가소 대표 그룹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포괄적인 성장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청소년 여성 원주민과 새로운 캐네디언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하여야 된다. 뭐 그 이제 통합해서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론. 2025년 세계 농업시장은 고도의 경쟁력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농식품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서 포부를 설정하고 그 비전을 설정하고죠.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이어지고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규제개혁,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며 시장 다각화, 뭐 기술 채택, 기술 경쟁력, 인재 및 노동력 개발을 위한 전략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재 및 노동력 개발은 그 이민 정책을 활용하는 내용들이 그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은. 뭐 사실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이 그 새로운 세대를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것보다 빠르고 직접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훨씬 더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까지 리포트 오브 캐나다 이코노믹 스트래티지 테이블 중에 그 경제 전략 테이블 중에 농식품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이게 그 부룩에 위치하고 있는 JBS 푸드 회사예요. JBS 푸드 공장. 이제 육가공 공장인 거죠. 전에 여기서 웰더도 뽑는다라는 구인 광고를 제가 몇 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부룩 브룩은 알버타 내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이제 그 캘거리로부터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메디시넷이랑 레스브리지랑도 이제 좀 약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도시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잠깐 이제 보면 인구는 14,451명이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헌팅도 있다라고 하고 이 에너지 앤 어그리컬처라고 나오네요. 그 이제 그 에너지랑 어그리컬처가 뭐 대표적인 그 뭐냐 그 부룩의 경제를 지탱을 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 이제 메탈 매뉴팩처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접회사도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푸드 프로세싱이랑 컨스트럭션도 있고, 그리고 리테일이랑 서비스 센터도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라지스트 비프 프로세싱 퍼실리티 JBS 캐나다 아까 보여드린 이 그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룩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 포플렉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물론 저희가, 사기에는 워낙 이렇게 견적이 조금 이제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뭐, 부룩은 이런 도시이다. 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캐나다 이미그레이션 뉴스라고 해요. 그 이제 뭐 CIC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그레이션 뉴스 레터라고 합니다. 그 이 웹사이트에서 보면 캐나다 to launch dedicated agri-food industries immigration pilot,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나운스트 이미 발표된 거 플랜은 이제 New 3 Years Immigration Pilot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에 잡혀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쪽 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그 CMC says it has been requesting 2,750명의 이미그레이션 스팟이 필 미트 패커, 미트 프로세서 and equipment supplier 포지션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2,750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according to Industry Canada's Agri-Food Economic Strategy Table Report published in September 2018.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리포트가 이 리포트인 거고, 그리고 저도 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이걸 찾게끔 돼가지고 출처가 이쪽이구나 라는 걸 알게끔 되었습니다. There is an alarming need to address, 그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그레이션이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다 관련 분야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NOC 관련해 가지고 또 보여드릴 텐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NOC인데 클래시피케 이거는 남겨놓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필터 아이템으로 미트를 쳤어요. 이제 미트를 쳤는데 리테일 홀세일 트레이드 매니저도 있고요. 그리고 어그리컬처럴 PC
프로덕트 인스펙터도 있고요. 이제 식품 검사죠. 농식품 업, 축산물 검사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슈퍼바이저도 있고요. 여기에서 잠시만요. 그것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킬 타입은 NOC를 볼 때 이제 스킬 타입에 따라서 0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직업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킬 레벨은 NOC O, A, B, C, D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자리 숫자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스킬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데. 스킬 레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숫자로 나와요. NOC의 넘버는. 그런데, 이제, 스킬 레벨이 지로인 경우에는 지로로 나오고요. 5라고 해야 되나? 지로라고 해야 되나? 지로일 거예요. 지로일 경우에는 0번, 그리고 레벨 A일 경우에는 1번, 그리고 레벨 B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그리고 레벨 C는 4번, 5번, 그리고 이제 D는 6번 이상이에요. 여기 나오네. 이것도 조금 이제 크게. 스킬 레벨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0 또는 1이라고 하고, 그리고 레벨 B는 2, 3, 그리고 레벨 C는 4, 5, 그리고 레벨 D는 6, 7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검색을 했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자리 숫자, 이제 셰프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죠. 요리사는 NOC B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테일 홀세일 바이어도 있고요. 뭐 슈퍼바이저도 있고, 이쪽은 좀 이렇게 상위 직급이죠. 2번이니까 NOC A에 속할 것 같은데. NOC B네요. 레벨이 B입니다. 2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자리 숫자가.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자리 넘어가면 이제 9462가 나오죠. 인더스트리얼 부처가 나옵니다. 이거는 NOCC예요. 그런데 레이볼도 있고요. In Food Beverage Processing에 이쪽 매니팩처링에 이건 레벨 D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6331 여기 부처가 또 있죠. 이거는 정육업자라는 거예요. 도살업자, 정육업자, 미트 커터도 이거는 NOCP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 업종으로 NOCB도 있고 C도 있고 레이블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NOC D 레이블이나 헬퍼로 들어가서,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부처로 들어가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 릴레이티브가 된 연관이 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헬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퍼로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NOC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3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